잘 자. 초등필독 인성인문학, 행복, 사랑, 톨스토이, 서로 돕는 세상을 꿈꾼 사상가. 인문학 맛보기, 톨스토이, 1828년부터 1910년, 러시아 소설가이자 시인, 사랑과 용서를 강조한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예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꾼 톨스토이는 훌륭한 소설을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바친 러시아의 영웅이랍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비밀의 초록 지팡이를 찾아서. 톨스토이는 러시아 백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방이 무려 42개나 되는 큰 저택에서 형들과 여동생, 그리고 책을 아주 좋아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톨스토이가 2살 때 여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톨스토이 형제들에게 아주 자상했던 아버지 역시 톨스토이가 9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게다가 형들도 공부하러 먼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친척 아주머니가 돌보아 주었어요. 당시 러시아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을 가진 영주는 농민을 부리면서 호화롭게 살았고, 농민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영주를 위해 일만 하며 어렵게 살았어요. 영주, 거느릴 영, 주인주, 넓은 땅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농민, 농사농, 백성민, 농사짓는 일이 직업인 사람. 이렇게 영주를 위해 일하는 농민을 농노라고 해요. 톨스토이의 큰형은 상상력이 풍부했어요. 풍부, 풍년풍, 부유할 부, 넉넉하고 많다. 그래서 동생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곧잘 만들어내고는 했어요. 하루는 큰형이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어. 비밀, 숨길 비, 빽빽할 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세상에 그런 비밀이 어디 있어? 있어. 그 비밀만 알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 모두 똑같이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비밀이야. 큰형의 말에 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비밀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는구나. 어쨌든 내가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게 초록색 지팡이에 새겨서 뒷산에 묻어두었어. 어디에? 가르쳐줘, 형. 하지만 큰형은 뜸을 들였어요. 좋아, 그럼 내가 찾아볼래. 동생 중 하나가 말하자 큰형이 다시 말했어요. 그 지팡이를 찾는다 해도 내가 쓴 글을 읽을 수는 없어. 너무 소중한 비밀이라 내가 이상한 글씨로 써놓았거든. 하지만 약속을 지키면 읽을 수 있지. 약속, 맺을 약, 묶을 속, 다른 사람과 앞일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둠. 큰형 말에 동생들은 안달이 났어요. 무슨 약속인데? 꼭 지킬게, 형. 동생들의 반응에 큰형이 더욱 진지하게 말했어요. 반응, 돌이킬 반, 응할 응. 자극에 대응하여 일어나는 현상. 신고물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1년 동안 토끼도 보면 안 되고,
무엇보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가르쳐주면 안 돼. 그것만 지키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프거나 죽지 않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큰형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어요. 이날 큰형과의 대화를 톨스토이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어느 날 톨스토이는 마당에서 형제들과 말을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그 말은 아주 늙은 말이었어요. 큰형부터 그 말을 타고 넓은 마당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드디어 톨스토이가 말에 올라탔는데 말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비 오듯 땀을 흘리며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그런데도 톨스토이는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에 말에게 채찍질을 했어요. 지친 말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톨스토이는 더 힘껏 채찍을 내리쳤어요. 그때 하인이 톨스토이에게 외쳤어요. 하인, 아레하, 사람인, 남의 집에 매여 일을 하는 사람. 도련님은 정말 동정심이 없군요. 늙은 말에게 그렇게 모질게 채찍질을 하면 어쩝니까? 동정심, 한 가지 동, 뜻, 정, 마음심.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 말을 듣는 순간 톨스토이는 자신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톨스토이는 엉엉 울면서 늙은 말의 머리에 뺨을 비비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게. 그 후로 톨스토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톨스토이가 사는 마을은 성 소피아 성당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을 찾아 멀리 온 여행객들이 마을에서 묵고는 했어요. 여행객, 나그네여, 단일행, 손객, 여행 중인 사람을 손님으로 일컫는 말. 대부분 긴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라 쉴 곳과 굶주린 배를 채울 곳을 찾았어요. 톨스토이의 집에도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만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여행객들이 찾아오면 하인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톨스토이를 돌보아주는 친척 아주머니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 여행객들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친절, 친할 친, 끊을 절,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태도. 아주머니는 톨스토이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란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상냥한 친척 아주머니를 보고 자란 톨스토이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13살이 된 톨스토이는 고향을 떠나 형들이 공부하고 있는 카잔으로 갔어요. 형들과 함께 공부하던 시절, 톨스토이는 자신의 외모를 무척 못마땅해 했어요. 외모, 바깥 외, 모양모,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 어휴, 나는 어쩜 이렇게 못생겼을까?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톨스토이를 보고 큰형이 물었어요. 뭐 하고 있어? 형, 나는 너무 못생겼어. 그러자 큰형이 톨스토이를 다독여주며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사람은 신이 만들어준 얼굴로 살아가는 거야. 신의 뜻대로 착하게 살면 못생긴 얼굴도 아름다워진단다. 중요, 무거울 중, 요긴할 요, 귀중하고 요긴함. 형의 말에 톨스토이가 물었어요. 형은 정말 신이 있다고 믿어? 물론이지. 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신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농노들은 힘들게 일만 하잖아. 만약 신이 우리 귀족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농노들도 행복하게 해줘야지. 큰형은 어린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책을 많이 읽고 꽤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 속으로 기뻤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건 그렇고, 넌 내년에는 대학 시험을 봐야 하잖아? 열심히 해. 알았지? 알았어, 형. 그런데 톨스토이는 공부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했지만 관심이 없는 과목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과목, 과목과 눈목, 공부할 지식 분야를 갈라놓은 것. 그래서 두 번이나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도전하여 겨우겨우 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 합할합, 격식격.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얻음. 대학생이 된 톨스토이는 제법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곧 대학 생활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험 점수 때문에 하는 공부는 재미없어. 그는 계속 외우기만 하는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었어요. 톨스토이는 돈 많은 귀족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날마다 놀러 다니고 파티를 열었어요.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후회했어요. 후회, 뒤후, 뉘우칠 회. 일이 지난 뒤에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 이게 무슨 짓인가? 대학에 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놀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잖아. 결국 톨스토이는 큰형에게 말했어요. 형,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인생을 망칠 것 같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래. 고향, 연고고, 시골향.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러자 큰형이 물었어요. 고향 가서 뭐 하려고? 순간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형, 어렸을 때 형이 숲속에 숨겨두었다던 초록지팡이 기억나? 누구든 찾아내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초록지팡이가 있다고 했잖아. 나는 그 지팡이를 찾으러 갈 거야. 그리고 훌륭한 영주가 되어 농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어. 결국 톨스토이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늘 책을 읽고 공부를 계속해 대학 졸업시험은 볼 수 있었어요. 톨스토이는 고향에서 항상 좋은 영주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가난한 농노들에게 먼저 다가가 작업복을 입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도 했어요. 작업복, 지을작, 업업, 옷복, 작업을 할 때 입는 옷.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만 농노들은 톨스토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농노들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쳇, 귀족이 우리 같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믿을 수 없어. 거짓말일 거야. 농노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자 톨스토이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진심, 참진, 마음심,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어느 날 장교가 된 큰형이 고향으로 찾아왔어요. 아우야, 좋은 영주가 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란다. 이곳에서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카프카스로 가자.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지. 톨스토이는 큰형을 따라 카프카스로 갔어요. 형 말대로 카프카스는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풍물과 기후등이 톨스토이에게 매우 새롭게 느껴졌어요. 풍물, 바람풍, 물건물, 어떤 지방이나 계절 특유의 구경거리 또는 산물. 그래, 여기서 글을 쓰자. 소설로 사람들의 고통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만약 내 글이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결심한 톨스토이는 소설을 쓰기 시작해 처음으로 유년시절이란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이 잡지에 실리자 사람들은 아주 잘 쓴 소설이라며 호평을 해주었어요. 호평, 좋을 호, 평할 평, 어떤 것에 대해 좋게 평가함. 그 무렵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크림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톨스토이는 전쟁에 참전했어요. 참전, 참여할 참, 싸움 전, 전쟁에 참가함. 그는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군인들을 직접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전쟁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야. 전쟁은 없어져야 해. 톨스토이는 전쟁에 대한 소설을 써서 전쟁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바스토폴 이야기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 역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주목, 불주, 눈목,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톨스토이가 누구지? 글을 아주 잘 쓰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톨스토이를 훌륭한 작가라고 칭찬했어요.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분명히 알게 된 톨스토이는 무척 기뻤어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소설을 써서 좋은 작가가 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어요. 4년 동안 계속된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는 패하고 말았어요. 전쟁 때문에 농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견디다 못한 농노들은 귀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달라고 소리쳤어요. 농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대로 두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시다. 귀족들 사이에서도 농노를 해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해방, 풀해, 노을방,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함. 톨스토이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농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땅을 나누어 줄 테니 1년에 얼마씩 돈을 내시오. 그러면 25년 후에는 땅을 완전히 넘겨주겠소. 하지만 농노들은 여전히 톨스토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땅을 공짜로 나누어 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소문, 바소, 들을 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전해지는 말. 아, 내 진심을 몰라주다니. 내가 농노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왜 그들은 모른단 말인가. 몹시 실망한 톨스토이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첫 여행지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였어요. 톨스토이는, 톨스토이는 파리의 거리가 무척 인상 깊었어요. 파리 시민들은 모두 자유롭구나. 그래,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해. 자유,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톨스토이는 파리 시민들이 부러웠어요. 그렇게 파리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흠뻑 젖어 지내던 그는 어느 날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광경을 보았어요. 광경, 빛광, 볕경, 벌어진 일의 형편과 모양. 그건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을 자르는 장면을 본 톨스토이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저렇게 함부로 처형을 하다니. 그 광경을 본 뒤로 톨스토이는 지금까지 자유의 도시로만 알았던 파리가 끔찍하게 싫어졌어요. 파리를 떠나면서 톨스토이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톨스토이는
소설을 쓰면서도 늘 농노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 관계할 관, 마음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농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건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만 앞섰기 때문이야. 무엇보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해. 톨스토이는 농노들이 그를 몰라서 자주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농노들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톨스토이는 농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그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해. 마침내 톨스토이는 마을에 학교를 세웠어요.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학교였어요. 무료, 없을무, 헤아릴 료, 요금이 없음. 농노들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들의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지만 농노들은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일이나 해. 맞아. 학교를 다닌다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줄 알아? 겉멋만 들어서 귀족들에게 대들다 쫓겨날 게 뻔해. 귀족, 귀할 귀, 결의 족, 가문이나 신분이 좋아 특권을 가진 계층. 톨스토이는 또다시 농민들의 마음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어요. 게다가 학교를 세우기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농노들이 잘 살려면 무조건 배워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톨스토이는 유럽에 가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노동자, 일할 도, 움직일 동, 사람 자,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 32살이 된 톨스토이는 다시 유럽으로 떠났어요. 그는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 강의를 들었어요. 유명, 있을류, 이름명,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음. 또 공장 노동자들이 다니는 야간 학교에 가보기도 하고 학자와 노동자들이 벌이는 토론을 지켜보기도 했어요. 토론, 칠토, 논할론,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는 것.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톨스토이도 농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톨스토이가 유럽에서 돌아왔을 때 마침 러시아 황제가 농노 해방령을 발표했어요. 러시아의 모든 농노들이 해방되었음을 선포한다. 농노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이제 농노들도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농노가 아니라 농민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황제가 땅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돈을 주고 사야 했어요. 그런데 그를 모르는 농민들은 영주에게 속아 비싼 돈을 주고 좋지 않은 땅을 사기도 했어요. 톨스토이는 그들에게 농노 해방령에 대해 설명해주고 좋은 땅을 속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톨스토이는 학교를 더욱 열심히 이끌어가기로 했어요. 그는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는 물론 땅의 넓이를 재는 방법도 가르쳤어요. 그러자 농민들은 차차 그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귀족이지만 고맙게도 우리 편을 들어주셔. 좋은 소문이 나자 더 많은 농민들이 학교로 찾아왔어요. 톨스토이는 학생들에게 공책과 연필을 무료로 주고 학생들과 어울려 썰매도 타고 씨름도 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교육, 가르칠 교, 기를 육,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하지만 다른 귀족들은 톨스토이가 농민들에게 자유로운 교육을 펼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에게 터무니없는 내용을 보고했어요. 톨스토이가 황제 폐하에 반대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학교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 결국 러시아 황제는 귀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교 문을 닫게 했어요. 건의, 세울 건, 의논할 의,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바라는 바를 내놓음. 인문학 인물탐구 2. 러시아의 등불이 되다. 톨스토이는 34살의 의사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아내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소설을 무척 좋아하여 때때로 남편에게 좋은 소설을 써보라고 권했어요. 좋아, 멋진 소설을 한 편 써보자.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긴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화, 평평할 평, 화할 화, 전쟁이나 분쟁 같은 갈등이 없이 평온함.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돌아가는 내용이었어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도서관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책을 읽고 공부했어요. 아내 소피아도 남편을 열심히 도왔어요. 소피아는 문학에 대한 안목이 깊어서 톨스토이가 쓴 원고를 깨끗이 다시 써주기도 했어요. 안목, 눈안, 눈목,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능력. 등장인물만 500명이 넘는 이 소설은 무려 6년 만에 완성했어요. 전쟁과 평화는 발표되자마자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요. 책이 너무 잘 팔려 인쇄시설을 늘려야 할 정도였지요.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어요. 톨스토이는 소설 못지않게 학교에도 애정을 쏟았어요. 아이들이 쉽게 배우려면 재미있는 교과서가 필요해. 그는 동화와 옛 이야기에 수학까지 곁들여 아주 재미있는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가 만든 교과서에는 가난하지만 착하고 행복하게 사는 러시아 농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대부분 직접 글을 썼는데 어떤 천문학에 대한 글을 쓸 때는 무려 1년 동안 별을 관찰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초등교육 독본이라는 교과서 4권이 완성되었어요. 완성, 완전할 완, 이룰 성, 완전히 다 이룸. 그가 만든 교과서는 귀족의 자식이나 농민의 자식이나 다 같이 볼 수 있었어요. 교육은 평등해야 해. 평등, 평평할 평, 무리 등,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이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톨스토이의 생각이었어요. 일부 귀족들은 톨스토이가 만든 교과서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거의 모든 러시아 사람들은 그의 교과서를 좋아했어요. 반응도 아주 뜨거워서 초등교육 독본은 러시아 안에서만 무려 수백만 부나 팔렸어요. 많은 양의 소설을 쓰고 초등교육 독본을 완성하느라 톨스토이는 조금씩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서쪽의 사마라 지방으로 요양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마라 지방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농민들은 대부분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다가 거리로 나가 구걸을 했어요. 구걸, 구할구, 빌걸, 돈이나 곡식, 물건 등을 거저 달라고 비는 것. 농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나는 요양이나 하고 있다니. 톨스토이는 병상에서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마라의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자세히 써서 신문사에 보냈어요. 그리고 황제가 사는 궁에도 편지를 보내 구호를 부탁했어요. 구호, 구원할 구, 도울 호. 재해나 재난을 입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함. 톨스토이의 호소문이 신문에 실리자 러시아 각 지역에서 많은 구호품이 왔어요. 궁에서도 구호금을 보내왔어요. 톨스토이는 빵과 우유는 물론 수프까지 끓여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 톨스토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어렸을 때 자신을 돌봐주던 친척 아주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어서 자신의 아들과 딸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아직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톨스토이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한동안 힘들어하던 톨스토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그래, 다시 소설을 쓰자. 글을 쓰는 일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구원할 구, 도울 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그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을 완성했어요. 이 소설에서 그는 귀족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진정한 사랑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톨스토이와 쌍벽을 이루는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안나 카레니나를 훌륭하고 흠이 없는 위대한 명작이라고 높이 평가했어요. 평할 평, 카프카. 어떤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평함. 어느덧 톨스토이는 50살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요.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는 땅도 있고 말도 수백 마리나 있다. 작가로서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귀족에 불과하다. 여전히 농민들은 힘들게 살고 있다. 모두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톨스토이는 늘 농민들을 위해 애를 썼지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만족, 찰만, 발족,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그런 생각을 하니 소설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톨스토이는 오로지 가난한 농민들 걱정뿐이었어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자. 톨스토이는 집 앞 노송나무 가지에 종을 하나 매달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배고픈 사람들이 그 종을 치면 맨발로 달려나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내 소피아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채, 천국이 따로 없군. 도대체 소설은 언제 쓰려고 저러는 거지? 천국, 하늘천, 나라국,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 아내 소피아는 자꾸 모스크바로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여기서 날마다 가난한 농민들이랑 어울리니까 우리도 거지가 될 것 같아요. 당장 도시로 이사 가요. 도시, 도읍도, 저자시,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톨스토이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계속 졸라댔어요.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모스크바로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농민들과 떨어져 사는 게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톨스토이는 모스크바 시민들의 생활을 조사하는 위원으로 뽑혔어요. 위원, 맡길 위, 인원 원, 단체의 업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 얼마 후 톨스토이는 모스크바의 빈민가를 조사했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그는 빈민가를 둘러보다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어른들은 누더기를 걸친 채 햇볕 아래 힘없이 앉아 있었고, 너무 굶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은 죽은 듯 쓰러져 있었어요. 빈민가 사람들은 다들 헐벗고 병들어 있었어요. 나는 지금껏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전혀 몰랐어. 노력, 힘쓸로, 힘력,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애를 씀. 톨스토이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글을 써서 돈을 모을까? 아니야,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해결,
풀해, 결단할 결.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함. 톨스토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라 지방의 흉년 때처럼 잡지와 신문에 빈민가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하지만 귀족들은 나 몰라라 하며 여전히 사치를 일삼았어요. 늘 비싼 옷을 입고 밤이면 화려한 무도회와 음악회를 열었어요. 아, 정말 너무하구나. 톨스토이는 몹시 실망해서 가족들은 모스크바에 남겨두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들판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귀족들은 일도 하지 않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것을 가로채 사치를 일삼고 있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하자. 말로만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농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자. 실천, 열매실, 밟을 천,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그날부터 톨스토이는 직접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어요. 집을 고칠 때도 직접 나무를 베어다 고쳤어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모스크바를 오갈 때도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 직접 신발도 직접 만들어 신었어요. 마차, 말마, 수레차, 말이 끄는 수레.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비싼 신발을 신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늘 불만이었어요. 톨스토이는 꼭 필요한 땅 이외의 토지를 갖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에게는 땅이 너무 많소. 필요 이상의 땅을 갖는 것은 죄악이니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어떻소? 죄악, 허물죄, 악할 악, 죄가 될 만한 나쁜 짓. 아내 소피아는 펄쩍 뛰었어요. 여보, 우리는 귀족이에요. 귀족이라는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해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어요. 당신이 땅과 재산을 다 나누어 주면 우리는 진짜 거지가 되고 말 거예요. 재산, 재물재, 나을 산, 땅, 집, 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톨스토이는 아내의 주장을 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아내를 설득하리라 마음먹었어요. 톨스토이는 혼자 고향에서 살면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써오던 참회록을 완성하고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작가이자 귀족인 톨스토이가 농부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소문이 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를 만나러 왔어요. 위대한 소설가라고 불리면서도 톨스토이는 거들먹거리거나 잘난 체를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그가 길을 걷다가 국어라는 거지를 만났어요. 그는 얼른 주머니를 뒤졌지만 마침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는 너무나 미안해서 거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친구여, 미안하네. 부디 나를 용서해 주게. 용서, 얼굴용, 용서할 서.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덮어줌. 그러자 거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돈보다 더 귀중한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평생 살면서 저에게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귀중, 귀할 귀, 무거울 중, 귀하고 중요함. 이렇듯 톨스토이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1891년 톨스토이가 63살이 되던 해에 러시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자 아예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 정녕 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냐? 부족, 안일부, 발족,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음. 톨스토이는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아니야, 농민들이 힘들게 사는 것은 서로 돕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서로 돕는다면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거야. 톨스토이는 딸과 함께 무료 급식소를 세웠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농사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농부들을 설득했어요. 톨스토이가 무료 급식소를 세우자 돕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겼어요. 외국에서도 돈과 식량을 보내왔어요. 외국, 바깥 외에 나라국,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이렇게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귀족들은 여전히 사치스러웠어요. 러시아 정부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농민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귀족들이 반성해야 해. 톨스토이는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잘못된 삶을 살던 귀족이 반성하고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내용을 그렸지요. 부활, 다시 살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 소설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와 함께 톨스토이의 3대 작품으로 유명해요. 톨스토이는 부활을 쓰기 위해 여러 재판에도 가보고 감옥을 조사하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부패한 귀족을 비난하고 러시아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지요. 게다가 교회는 사랑이 아닌 권위만 내세운다고 비판했어요. 그러자 정부는 그에게 부활의 내용을 고치라고 했어요. 또 교회에서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면서 파문을 해버렸어요. 파문, 깨트릴 파, 문문, 신도로서의 자격을 빼앗고 그 종교에서 내쫓는 일.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옳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1904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는 또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러시아 노동자들이 살기 힘들다고 시위를 벌였어요. 이때 정부군이 노동자들에게 총을 쏴 100여 명이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에 분노한 러시아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켰어요. 혁명, 가족혁, 목숨명, 지금까지의 제도나 관습을 깨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일. 톨스토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지만 혁명만은 반대였어요. 혁명은 안 됩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톨스토이는 폭력보다 사랑의 힘이 강하다고 믿었어요.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간디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간디는 비폭력 운동으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영웅이에요. 독립, 홀로독, 설립, 다른 것에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됨. 1909년 간디는 톨스토이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폭력으로 악에 맞서서는 안 된다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혁명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톨스토이는 이전처럼 가난한 농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늘 소박하게 살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직 땅과 재산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내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 내 땅과 재산은 농민들이 일해준 덕분에 생긴 거야. 그러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싫어요. 무도회에 가려면 옷도 사야 하고 보석도 사야 해요. 나는 절대로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어요. 보석, 보배보, 돌석,
빛깔과 광택이 아름다우며 희귀한 광물. 아내가 톨스토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톨스토이도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 다스릴 이, 풀해, 남의 사정을 잘 알아서 받아들임. 결국 톨스토이는 집을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괴롭소. 조용한 곳에 가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으니 나를 찾지 마시오. 그는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톨스토이는 자신을 돌봐주는 의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길에 올랐어요. 10월의 날씨는 꽤 추웠어요. 82살의 톨스토이는 3등 객차 안에서 추위에 덜덜 떨었어요. 객차, 손객, 수레차, 여객을 태우는 착간. 추워, 추워. 의사는 톨스토이에게 담요를 덮어주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몸이 불덩이잖아. 의사가 체온을 재보더니 얼른 짐을 챙겼어요. 아무래도 폐렴 같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야겠어요. 의사는 톨스토이를 부축해 허겁지겁 다음 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역의 역장에게 부탁했어요. 이분은 톨스토이 선생님입니다. 지금 건강이 나빠져서 그러니 이 역에서 잠시 쉬며 치료를 해도 될까요? 역장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그 유명한 톨스토이 선생님이시라고요? 저도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어서 역 관사로 모시세요. 관사, 벼슬관, 집사,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지은 집. 톨스토이는 역 관사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워낙 열이 높고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상태, 항상 형상상, 모습태, 사물이나 현상이 놓여있는 모양이나 형편.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의사는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농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모두 나누어 주시오. 1910년 11월 7일, 82살의 톨스토이는 결국 이 말을 남기고 작은 시골역에서 눈을 감고 말았어요. 톨스토이의 장례식은 고향에서 치르기로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까봐 장례를 조용히 치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의 고향으로 몰려들었어요. 소식, 사라질 소, 쉴식,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글이나 말이나 글. 평생 위대한 작품을 쓴 톨스토이는 비록 외롭게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조문객들이 함께 슬퍼해 주었어요. 또한 모든 인간의 행복을 꿈꾸고 평화를 사랑한 톨스토이 정신은 그의 작품을 통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손에 손, 사람인, 이로울 이, 자기기, 끝날 종, 오를 시, 스스로 자, 해칠해, 손인 이기, 종시 자해. 남을 손해보게 하고 자신만 이롭게 하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기적으로 자신만 위하지 말고 남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서로 행복해진다는 말이지요. 손인이기, 종시자해. 손인이기, 종시자해는 남을 손해보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면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자소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 위하면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요. 하지만 함께 사는 사회에서 오직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 수는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당나라 현종 때 육상선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육상선은 백성들에게 인자하고 관대했어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관리들을 엄벌에 처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어떤 관리가 그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관대하기만 하면 권위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할 겁니다. 그러자 육상선이 말했어요. 구태여 엄한 형벌로 자신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결코 도리가 아닙니다. 육상선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백성을 벌주거나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백성들을 너그럽게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알지, 발족, 항상상, 발족, 마칠종, 몸신, 아니불, 욕될 욕, 지족, 상족, 종신, 불욕. 넉넉한 줄을 알아서 항상 만족하면 죽을 때까지 치욕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족상족, 종신불욕. 지족상족, 종신불욕이란 만족할 줄 알아 항상 만족하면 평생토록 욕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명심보감에 나와요.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 담긴 말이지요. 이 말에 딱 맞는 옛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가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물로 커다란 금빛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면 당신 소원을 들어줄게요. 어부는 물고기가 불쌍해서 살려주었어요. 그 뒤로 물고기는 어부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었어요. 큰 집과 하인도 주고 많은 돈과 쌀도 주었지요. 이제 어부와 아내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부의 아내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여왕이 되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그 물고기를 자기 하인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그동안 주었던 것은 한꺼번에 빼앗아 어부 부부는 다시 옛날처럼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즉, 이 이야기는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답니다.